오빠가 듣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나 오늘 서명하고 왔어. 그러면 이제 구조 작업 더 이상 안 한다는 뜻이고. 기다리지 마. 아무도 안 가. 근데 오빠 혹시 살아있어? 밖에선 다들 오빠 죽었대. 근데 오빠 이거 듣고 있으면 어떡하지? 오빠 너무 미안해. 근데 나 살아있는데.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지난 시간 무너진 터널에 갇힌 채 적응해가는 정수. 구조대장 대경은 구조에 박차를 가하고 정수의 아내 세연은 남편이 구조되길 바라며 인부들을 돕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이고 현실적인 재난영화 터널 비하인드 스토리 3탄입니다. 1탄과 2탄을 못 보신 분은 오른쪽 링크를 클릭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계속 이어서 주민 시작할게요.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탱이와 놀다 새로운 공간을 발견한 정수. 진짜 강아지가 싼 똥입니다. 이컷을 찍으려고 매일 배변하는 시간에 맞춰 데려와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쌀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네요. 이컷을 건지는데 5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냥 싸질러 놓고 그냥 가버리면 이건 누가 치우라는 거야? 이 장면 역시 다리를 들고 쉬를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찍었습니다. 소변 줄기는 보이지 않아서 CG로 심었다고 하네요. 지걸 먹을 순 없어. 난 점점 추워져서 빨래를 엮어 목도리를 만들었다는 설정입니다. 천장에 철근을 종이로 말아놓은 건 정수가 자동차 카탈로그를 찢어서 머리 조심의 느낌으로 자신의 공간을 꾸몄다는 설정입니다. 유일하게 잡히는 주파수가 저희 라디오라고 하죠. 클래식 라디오를 들으며 수염을 다듬는 여유로움. 하정우 배우는 촬영을 시작하면서 실제로 수염과 손톱을 깎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야유어 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촬영할 땐 시간이 없어서 분장실에 트레드밀을 설치해 틈나는 대로 뛰었으며 본인 촬영이 없는 날은 5일 동안 200km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영화를 순서대로 촬영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네요. 이정수 씨! 곧 나옵니다! 희망적인 축복의 눈이 내리기 시작하다가 구조에 실패하고 그 희망이 눈 속에 파묻히는 재앙으로 바뀐다는 이미지를 생각하며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는데요. 예산상 이 넓은 산을 가짜 눈으로 덮을 수가 없어서 눈에 파묻힌다는 설정은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가깝게 잡고 조금이라도 가짜 눈을 뿌리며 촬영하려고 했다는데요. 마침 촬영 전날 폭설주의보가 내리고 한방눈이 내려서 하루 만에 눈이 산을 뒤덮어 이렇게 멋진 장면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서울의 웬만한 영화는 폭설 때문에 촬영을 중지해야 했지만 감독은 이 눈이 정말 축복의 눈처럼 느껴졌다고 하네요. 잘못된 설계도로 인해 다른 곳을 뚫고 말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레인 커버를 씌운 카메라가 한 대도 없네요. 카메라 고장나면 어쩌려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파야 되는 거야? 아무리 긍정적인 정수도 이쯤 되면 분노와 좌절이 폭발합니다. 차 문이 떨어지는 건 의도한 설정이 아닌데 우연히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차 유리가 실제 유리라 위험했지만 NG를 내지 않고 이 컷을 살렸습니다. 나 이제 못하겠어. 약한 소리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고 버텨. 축복의 눈이 재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눈에 묻혀가고 정수는 어두움에 묻혀가는 이미지를 표현하려 했다고 합니다. 시추기가 뚫어놓은 구멍은 지하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꼭 닫아놓는다고 하네요. 오늘이 이정수 씨가 구립된 지 23일째입니다. 이 씬 역시 실제 YTN에서 마지막 날 촬영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져 연락이 두절된 상태. 카시트를 뜯어 내장재로 방한복을 만들었습니다. 만땅 넣은 차의 기름도 다 떨어져 갑니다. 영화 초반 할아버지가 기름을 만땅으로 넣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았다면 터널이 정수가 지나간 후에 무너져 갇히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받은 물과 기름으로 살아남았다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터널에서 며칠 동안 시동을 걸었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을 것이므로 이 설정이 오게티라는 의견도 있었죠. 정수가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클래식 방송에서 거북이의 노래가 나옵니다. 아니, 비행기가 원래 이렇게 슬픈 곡이었나?
원곡이 아니라 음을 낮추고 느리게 편곡한 곡을 에이코어의 지영이 불렀다고 하네요. 아니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에서 무관 2를 맡으면서 하정우 배우에게 전라도 사투리를 가르쳤던 최기화 배우입니다. 근데 올해로 20인데 개새끼. 내가 22이야 이 새끼. 저번에 도롱뇽 하나 때문에 그때 국가 경제가 얼마나 손해를 본 줄 아십니까? 2001년 경부고속도로 원효터널 공사 때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189일간 공사가 중단됐던 일을 모티브로 따왔습니다. 터널 밑에 계신 분은 파충류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달수 배우가 설정한 애드리브였고 촬영 당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도롱뇽은 파충류가 아니라 양서류죠.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대경의 캐릭터를 표현한 대사가 됐네요. 자꾸 까먹는 것 같아서. 죽을 힘을 다해 다른 길을 찾아보려는 정수. 세트를 디자인할 때 인간이 지나갈 수 없어 보이지만 길을 쓰며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너무 힘들어서 한껏 찍고 나면 녹초가 됐다고 하네요. 햇빛도 받지 못하고 뭘 먹지도 못하니 영양 부족으로 급속한 노안이 왔다는 설정입니다. 상처의 고름을 워셔액으로 소독하는데요. 사실 이 해골마크가 있는 파란 병은 에탄올이 아닌 메탄올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도 해로운데 상처에 뿌리면 혈관에 바로 침투해 정말 위험해진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씬의 먼지는 매몰된 터널과는 또 다른 느낌의 메밀가루를 뿌리며 찍었다고 합니다. 결국 가장 착해 보였던 아저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피해자였던 세연이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구조 작업으로 길이 막혀 응급 환자가 병원을 가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을 각색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아무 죄 없는 약자끼리 서로 싸워야 하는 아이러니. 연극계 데모 예수정 선생님입니다. 본명은 김수정인데 어머니인 원로 배우 정혜란 선생님의 본명인 예대임에서 딴 예명으로 개명했다고 하네요. 도둑들, 부산행, 신과 함께 시리즈에 출연하며 여배우 최초로 4편의 천만영화에 출연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드시다는 거 이해합니다만 단 한 번 출연하지만 악역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 박혁권 배우를 초대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 일을 하러 온 직원이지만 만약에 살아있으면 어쩌시려고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너무 미안해서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인물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세트 안에서는 입김이 나오지 않아서 춥게 만들기 위해 차를 세트 밖으로 꺼내놓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너무 추운데 강아지가 등에 기댈 때까지 누워서 기다렸다가 촬영했다고 하네요. 뭐가 듣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거기 너무 춥지. 배두나 배우가 연기를 먼저 하고 난 후 하정우 배우는 촬영본의 오디오를 들으며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구조 작업 끝났어. 배두나 배우는 전날까지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설정을 하고 실제로 촬영 전까지 울어서 부은 얼굴로 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빠 이거 듣고 있으면 어떡하지? 오빠 너무 미안해.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감정이 복받쳐서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살아있는데. 정수는 필사적으로 나갈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이대로 가버리면 너무 비겁하잖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 비겁하다는 걸 아는 인간적인 대경.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영웅 같은 존재라는 캐릭터성을 부여했습니다. 소리를 감지하는 이 장비는 허구로 만든 장비라고 하네요.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 밖으로 정수가 뭘 발견한 건지는 끝까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관객의 희망과 기대에 찬 상상에 맡기고 싶었다고 하네요. 결국 중단됐던 제2터널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곳은 실제 성남 장호원 간 도로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실제 폭약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인데 건설사 측에서 촬영 허가와 협조를 해준 덕에 실제 발파하는 장면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좁은 통로를 머리부터 들어간 정수가 몸을 돌려 머리부터 돌아 나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만 긴박함을 표현하려는 영화적 허용입니다. 정수가 지나가고 나면 실제로 세트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정우 배우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너무 무서워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무너뜨렸으니 세트 촬영이 끝났다는 기쁨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시축이 밖으로 나오면서 장비를 떨어뜨린 대경. 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예? 진성규 형님? 뭐이라니? 2004년 연극 거울공주 평강이야기로 데뷔한 후 2008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2010년 로드 넘버원, 2015년 육룡이 나르샤 등 드라마와 영화로 활동을 넓혀가다가 이 영화 개봉 다음 해인 2017년 범죄도시로 소위 말해 떡상하게 되죠. 여담으로 또 다른 범죄도시의 수혜자 김성규 배우 역시 화면에 잡히진 않지만 시민단체 3역으로 출연했는데요. 이 두 배우는 감독의 OTT 데뷔작 킹덤 시리즈에 출연하게 됩니다. 떨어뜨린 장비를 통해 울리는 오디오 게이지를 발견한 대경. 정수의 필사적인 클렉슨 소리를 들었습니다. 터널 앞에 군악대처럼 늘어선 차량과 조명, 사람들은 모두 다 CG로 만든 컷이라고 합니다. 불꽃과 얼굴이 다 보여야 해서 오달수 배우가 직접 용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두운 곳에서 보안경도 안 쓰고 용접하면 상당히 위험하죠. 촬영 기간 내내 혼자 촬영했던 하정우 배우는 옥천에 와서 달수영을 만나 너무 반가워 장난이 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때 귓속말로 네 아버지 뭐하시노? 밥은 먹고 다니냐? 나는 조선의 국모다 등 테이크를 반복할 때마다 다른 영화 명대사로 애드리브를 쳤다고 하네요. 하정우, 배두나 배우 둘 다 극심한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배두나 배우는 알러지가 일어나듯 헬기에 타자마자 얼굴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감독은 너무 걱정스러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헬기 안의 인물과 헬기 밖의 풍경을 함께 담기 위해 헬기를 태운 채 이 동네를 10바퀴가 넘게 돌면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위험은 도처에 있다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 높은 다리를 달리는 차를 부감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자, 가장 현실적인 재난영화 터널에 숨겨진 디테일과 비하인드 스토리 TMI였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민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